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슬이TV 시청자 여러분. 이슬이TV가 벌써 1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돌도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십 년, 수십 년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저희가 이번에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로 주방송은 이 스튜디오에서 찍게 될 것입니다. 원장님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슬이TV의 박선호입니다. 우리 임 박사님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호 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임 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단신 한 2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소폭성으로 이어지는 얘기 하나, 그리고 네. 연안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화 단신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단신은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요. 너무 작게 나서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인천 시민 혜택에 500가지가 있는데 그 500가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맞춤형 수혜 서비스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 달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좋은 거네요. 예. 영유아부터 노인,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소상공인,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 좀 가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관심 분야를 그 카카오톡 알림으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춤형 수혜 서비스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시민들한테 준 혜택들, 그러니까 복지까지 다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신으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는 이제 수혜 500가지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문화예술은 어디 가서 찾아보신다고 그랬죠? IQ. 네, IQ 꼭 기억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의 관심이 인천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네. 예. 두 번째 단신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단신은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내년 예산이 인천시 예산이 15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예산 짠 게. 네. 근데 불행한 게 예결위원 중에 인천 국회의원, 우리 13명 중에 딱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는 5명의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는 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저희 인천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신경을 막판인데, 네. 내년에 총선이죠. 그 막판인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부의 예산을 좀 불려놔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저희보다 적은, 예를 들면 광주나 전북이나 경북도도 2명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뭐 단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는 아시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슨. 네,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에 좀 더 지금 뭐 어떻게 변동하기는 어려워도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예산 확보를 좀 잘해야.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이 인천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포기라기보다는 아니, 무관심?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 네, 아니, 느낌상으로 딱 그렇게 오잖아요, 지금. 예, 단정적으로 말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예결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마 어떤 식의 그 변명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리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가 정말 필요한 예산 잘 챙겨 주십사고 하는 거지, 무슨 버렸느니 많이 하는 건 순간적으로 제가 좀 그래서 하는 건데. 예. 그럼 우리 지금 보니까 제가 또 아는 분이네요. 의원님, 예. 잘 좀 챙겨주세요, 인천. 신동건 의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가셔도 10분 목소리를 꼭 해주십시오. 저희가 시 배변하는 거 아니고요. 시민으로서 예산이 좀 많아야 풍족해야 저희한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속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네. 제가 인천 아트 플랫폼의 레지던시 관련해서 좀 논란거리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일주일 동안에 한 1000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그 민회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명서도 내고 그래서 좀 논란이 컸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 아마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일으킨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전국 예술인을 통해서 레지던시를 했었는데, 네. 당분간은 인천을 중심으로 인천 예술가들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인천 예술가를 네. 확대하겠다는 아니, 거고.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별도의 레지던스 시설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아트 플랫폼은 이제 시민들한테 좀 확대하는 거로 기본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은 뭐 인천 아트 플랫폼이 시민을 품었다라든가 아트 플랫폼의 시민공간을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갈등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 작가들 레지던스 공간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의 그 예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네. 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입주 작가들도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찬반을 넘어서 더 방향성은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방향성을 정해서 뭐 이게 분명히 시민의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상대적인 문화 다양성이나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외지의 분들이 와서 또 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결론을 지금 짓는 것보다 시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얘기들 좀 들어서 저번 주와 같은 얘기도 공론화 시켜서 좀 더 그 올바른 그 방향 제시 그리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저 이어지는 속보이고요. 그 말씀 또 드리면 그러니까 정책을 말할 때 정책 정향, 오리엔테이션, 바라보는 방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즐기는 예술하고 작가들이 하는 예술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입주 작가들이 수십 명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만 명이 혜택을 보는 거 그런 거는 좋은데 예술 자체로 놓고 봐서는 이게 조금 약간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예술이 이제 뭐 그 시민들한테 일반화되고 해서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또 예술이라는 게 수월성이라는 게 있어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좀 키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 그런데 그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일부러 지금 결론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흐름만 말씀드리는 건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좀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좀 만드시면 좋고요. 기본 아마 이 8기 정부에서는 지금 아트 플랫폼 광장이 앞에 있는 18 부도 개방과 더불어서 좀 시민들이 함께 움직이는 시민들이 좀 북적대는 그런 만들려고 그거는 하는 좋은데 그런 뜻도 있어서 양쪽을 같이 균형 좀 맞췄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얘기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작가 없는 예술은 사실은 또 웃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논란의 여지를 계속 저희는 지금 일부러 통일시켜서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는 좀 더 오픈해서 공론화시켜서 말씀을 나누면 노력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통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네네 그런 부분에 정책을 이제 펼 때 소통을 좀 더 해주시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뭐 기본 취지나 이런 것들은 뭐 양쪽 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맞아요,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메인입니다. 이거 참 지난 한 주 내내 지금 뭐 각 신문, 각 언론들이 지금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 뜨겁습니다. 뭐 여야 대한민국이 뭐 총선 전략이다, 뭐 균형 발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부울경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서울 편입론이 뭐 찬반을 떠나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인천의 입장이 지금 금토일 물론 그 언론이 좀 접하지 않는 시기긴 합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발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수용하는 건지 만약 수용한다면 지금 아시겠지만 김포 검단도 원래 김포 쪽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는 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없어요. 구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부천이 가려 있고 또 시흥이 가려 있어서 서울에서 인접해서 바로 붙은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없죠. 없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김포가 막아져서 인천이 그 다음에 완충 비슷하게 됐었는데 6기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메가시티 얘기를 하면서 부천, 시흥, 김포를 다 저희 인천으로 해서 더 크게 지금 300만입니다. 합쳐서 한 50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과의 뭐 경쟁 아주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또 도시의 활성 요즘은 다 국가 도시라보다는 도시 국가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초일류 이런 것까지 한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저희가 방송이 되는 때는 내일이 아마 그 인천시 의회가 다시 2차 시작할 겁니다. 시정 질문도 할 거고요.
뭐 5분 발언도 할 때 아마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한 3일 넘게 조용히 있다라는 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발빠르게 인천시 입장을 좀 정리해서 그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건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쉬는 날이고 노는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지만 인터넷도 다 발행되고 하는 그 방송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빨리 그 시의 최고 책임자의 입장이 뭔지 이를 좀 밝혔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 개인적인 불편함이 사실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 만약에 이제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이제 매립지 문제가 또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이 네. 서울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예.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도가 뭘까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네네네네. 아니 서울이 김포 가져간다고 특별히 얻을 게 없습니다. 근데 뭔가 있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고. 뭔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건데요. 매립지가 1부터 4 매립지까지 있는데 4 매립지는 지금 김포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이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인천 서울시는 자체 뭐 매립지 필요 없이 그 매립지를 사용하면 되는 게 돼서 사자협상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쓰레기통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건 분명히 이제 바로 인접해서 서울하고 인접하게 되는 이만큼의 긴 그 지역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 생긴다면 그렇다면 빨리 어떤 식의 저희 입장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찾을 건 찾고 또 오히려 역제의를 해서 저희가 뭐 메가시티를 위해서 저희가 김포를 부초를 시험을 근데 메가시티도 좀 정체성이 있게 가야지 메가시티지. 네. 아니 서울이 쓰레기장 하나 더 확보하겠다고.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럴 아니, 수도 느낌이 그래요. 있다는 느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 그냥 예.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데 인천도 뭐 속수무책 느낌이 속수무책 아니 딱 그냥 그거예요. 뭐 관망이죠. 아직 말을 아직 없으니까. 아니, 그게 그거죠. 속수무책이지. 근데 서울시장도 뭐 그 기본 입장은 신중하게 하겠다는 거고. 아니 딱 봐서는 서울은 뭐 마다할 일이 없어요. 아니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뭐 이 문제가 사실 큰 한 이슈인데 네네네. 서울에서 이거를 이면 이제 김포 하나 편입 받는 거로다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네. 굉장히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글쎄요, 그게 쓰레기 때문인지 뭐그 국토발전을 근데 사실은 운영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메가시티니 뭐 글로벌 시티니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가시티 만드는 경우는 사실은 너무 졸속적입니다. 하여튼 인천이 뭐 1000만 인천을 말로는 하면서 지금 네. 1000만으로 가려고 하면 제외동포 800만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미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이런 인구에서는 의미 없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게 뭐 플러스 낸다면 뭐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굳이 뭐 1000만을 꿈을 꿨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가 김포, 부천이거든요. 시흥도 있습니다. 네. 김포, 부천 시흥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건 충분히 공유하거나 부가가치가 생산될 뭐가 있는데 서울에 김포 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는 물론 그것도 우기면 부가가치지만 네. 좀 아쉬움이 너무 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바라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어쨌든 예, 뭐 우리 막 이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씀을 아니 그리고 주신 또 건데, 추가로 예. 말씀드리면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예산 예, 얘기가 예. 무궁무진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인천도 지금 르네상스가 휘청거리 나오잖아요. 네네네. 인천도 모자랄 거고 예.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예결위 위원 달랑 그것도 야당 쪽에서 한 분 들어가시고 뭐 여당이 있어야 들어가죠. 네. 아니 뭐 네. 그걸 그렇게 또 하긴 근데 약간 뭐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게 이게 복합적인 문제에 얽혀가지고 그리고 예.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투표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도 김포에 좀 살았지만 김포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반대할 이유 없죠. 네. 그냥 뭐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3억 올라간다고 지금 네. 제 친구들도 많이 사는데 너무 예. 좋아해요. 근데 예. 정말 맥없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김포시하고 인접한 이제 계양, 서구, 부평이 또 나중에 언젠가 또 들썩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계획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다 하더라도 저희 인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원인이, 이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묻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들을 얘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동요를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 인천 거는 아니었으나 인접 것이 서울로 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또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뭐 계양이나 부평이나 서구도 이제 바로 서울하고 접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사실 서울생활권이라고 해서 저 서울로 출퇴근을 해서 저도 네. 해봤습니다만 네. 그쪽 분들은 다 또 제2의 서울에서 자리 안 된 분들이 여기 와서 그러면 인천은 거의 베드타운이 계속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직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지금쯤이면 저희가 보도될 즈음이면 저희가 방송될 즈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반대다 안 반대다를 떠나서 그 이유를 좀 정확히 명확히 아셔서 그에 대한 대응도 좀 브리핑을 해주시면 어떤가. 저는 조금 더, 예. 뭐 제가 화내봤자 누가 뭐 겁낼 사람도 없지만, 많이 겁냅니다. 아니, 1000만 인천을 외친 정부잖아요, 지금 시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00만을 외친 거예요? 저한테 아니, 우리가 예. 김포시를 가져와도 우리가 가져와야지.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 우리 새로, 인천시를,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내건 공약인데, 네. 그럼 그 공약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생각 백 저는 안 들어요, 사실. 1000만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기술은 1000만 우리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줘가지고. 네, 1000만은 그냥 그 재동포청 이후에 나온 수사 아닌가요? 그건 사실, 그건 정말 레트릭이죠, 수사학이죠, 수사인데, 네, 네, 네.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언제가 나오겠지만, 르네상스도 방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가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오니까, 뭐 제가 특정의 어떤 정당 무용을 관심, 그러니까 호불호는 없지만, 좀 아쉬움이 더 커요.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은 시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실지 모르나 저희가 평균 이상은 아마 시에 관심이 있고 시에 직관적으로 일을 해봤고 또 봐왔던 사람들의 이해도가 이 정도라면 만약에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그건 홍보의 잘못이고요. 당연하죠. 정책에 대한 그 민간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은 곧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 이해 못하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툭툭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성으로 저희한테 아직 피부에 닿지 않고 있고 그게 아직 정교하게 홍보가 안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라. 방향성 없는 거 맞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그냥 아파트 많이 짓는 게 르네상스면 좀 진짜.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뭐 12월에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이런 큰일이 터지면 좀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숙성을 시킬 시간도 지났으니까 내일이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월요일 날 분명한 말씀을 좀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예, 다음은 뭐 혈압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도 약간의 혈압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요. 뭐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그 특별 광역시에 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15조가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세수가 좀 부족해서 아마 이번 달에도 세수를 걷기 위해서 관계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뭐 100몇억을 더 추가로 거뒀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내년에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라 방향을 그렇게 잡았죠. 예, 그 방향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는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넓힌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 8기 시장이 내건 공약 중에 문화예술 예산을 임진의 3%로 하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면 올해 2% 정도 돌파가 돼야 2024, 25, 26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산에 따르면 25년도에 2.7%, 26년도에 3%가 돼야지 달성되는 거고요. 이건 공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되레 올해 내년에 지금 보시면 시 예산 비율이 시에서 문화 예산 비율이 1.5%입니다. 기준치의 0.5% 포인트가 모자릅니다. 물론 그 다음에 2%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해서 뭐 3%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지금 왜 우리가 계속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뭐 공약도 나오고 시민사회도 많이 얘기했었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 인천시의 그 특별시하고 광역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을 보면 광주가 지금 3.43%입니다.
그 대구가 2.14%고요. 부산이 2.05%고 대전이 1.79%입니다. 울산이 1.57%고요. 인천이 1.4%입니다. 올해. 그럼 내년에 1.4%또 줄어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아까 또 이게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요. 아파트 많이 짓고 도로 많이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예술적 소양이 갖춰진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예산이 내년에 1.3%에 그칠 전망이라고 한다면 이거 고개를 못 들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부족이라는 거로 다 긴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긴축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다 긴축을 하더라도 문화예술 예산을 뭐 특정 진영이나 특정 이념 쪽에 뭐 투자라는 게 아니고 이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올려도 시원찮을 텐데 제일 쉽죠. 복지는 뺄 수 없으니까. 또 그리고 뭐 건설 이런 거 한습으로 못 빼겠죠. 그러죠? 뭐 정책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냥 만만한 게 문화예술이라고 또 이렇게 깎기 시작하면 이거 빌공짜 공약될 가능성이 큽니다. 막판에 가서 3% 올리려면 무리해서 올릴 수 있고 고약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시기에는 이미 시정부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시정부가 교체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비율의 문제지만 네. 광주의 반도 안 된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뭐 울산이나 대전하고 비교하는 건 사실 뭐 그렇죠. 규모면에서 안 되고 예, 그런데 예. 광주도 작지만 광주는 뭐 3.43%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좀 작지만 예, 적죠. 그래도 저희가 인구가 지금 작으면 예산 확보가 사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더 어려운 상황에서 가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서인부대라는 얘기를 언젠가 했었는데 이 예산에 따르면 서구 아니 뭐 부인입니다. 인천이 꼴찌입니다. 그 단어는 앞으로 쓰지 마시죠. 참 네. 근데 자꾸 하니까 그 단어를 자꾸 쓰게 되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 그리고 또 불구하고 이슬이 TV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추경을 하셔서 또 나중에 넓힐 수도 있긴 하겠으나 기본 예산을 이렇게 짜신다는 건 기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공약을 아니, 그냥 그리고 내세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재수가 원장님. 부족해도. 예. 늘 정권이 바뀌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니네가 한다고 정권 가져갔잖아. 그럼 핑계대지 말아야지. 그렇죠. 저희가 더 조금 누구는 권료 얘기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왜 여당을 찍었을까요? 누가? 혹은 저희가 왜 야당을 찍었을까요? 그게 몇 %의 차이든 그건 시민들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왜 정권을 교체시켰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거면 그거에 대한 상응한 어떤 조치들이 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지만 해줘야. 아니 확대 해석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네, 내가 그렇게. 그거 하겠다고 해서 찍어준 거잖아요. 네네네. 표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사실 뭐 의미 없는 경우고 네. 또 상황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 스스로의 무능을 스스로가 본인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했다. 아니 한다고 그런 게 중요한 거고.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정치에 뭐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자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예산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 정책을 잘 펼쳐나가겠다는 인천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제한된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죠? 통장에 돈이 없으면요. 통장에 뭐 잔고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이런 부분 뭐 꼭 문화예술만 쪽 빼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시장 공약이기도 하고요. 효율적으로 쓰면 다 되죠. 근데 기본 예산이 적으면 효율적으로 쓸 겨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잘못 뭐 쥐벌되거나 잘못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쳐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비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숫자의 힘이 바로 이런 거죠. 광주가 3.4%란다. 야, 인천은 1.3%란다. 그럼 광주는 예양도시고 인천은 예양도시가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긴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 좀 없는 시정부
시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 원장님 하신 말씀 아니지만 청와대 백악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네, 예, 엘렌 토마스라고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그 나이 90까지 했었던 분인데 40년 근무하신 분. 그분이 하신 말 진짜 멋진 말이잖아요. 뭐였죠? 아니 누구한테 뭐 칭찬이나 뭐 이것을 내면 기자 좀 한다고. 예. 근데 뭐 저는 기자는 아직 아닌데. 아니 근데 일종의 시민 기자죠. 네, 어떻게 보면 시민 기자인데 뭐, 사실은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할 일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 제가 뭐 페북에도 쓰긴 했으나 기자는 어떠한 경우든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하는 게 기자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 받는 사람이 불쾌할 수 있지만 질문은 어차피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예의에 어긋나더라도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대통령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정문 1심에 질문하더라도 웃으면서 해야죠. 예, 그거는 뭐. 받는 사람도 웃으면서 받아야 되고. 예. 그게 그 언론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그게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뭐 불쾌하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불쾌하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 들리시면.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네, 있죠. 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저희는 여쭈을 겁니다. 질문할 거고요. 모르면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함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분위기가 좀 따끈따끈해지는 것 제가 그 주위에서 얘기할 때 좀 웃으라는데 오늘 웃을 분위기가 아니어서 제가 웃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저희 문화단신인데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말은 많지만 네. 뭐 저번 주는 한 방에 보내시던데요? 아이 전달 이라고 하셨던가 뭐로 끝났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지금 똑같은 생각이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0일을 가고 그러면 우리 정부 들어오면 뭐 허니문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우리 지금 3개월 동안 그냥 어떤 버전이 좀 좋을까? 예.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데모 버전으로 쭉 해온 거거든요. 매 회차가. 지금도 아직 데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100일 지나면 엄마 소리도 해야 되는 거고 아빠 소리도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장아장 걷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고 아기들의 성장 이런 걸 보면 엄마 했을 때 반응을 해줬을 때 애가 머리도 좋아지고 말도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지 누구를 타겟을 삼아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건 나는 예. 언노운. 언노운. 예, 이게 단신인데요.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의 헌책방 아시죠? 헌책방 거리에서 뭐 제목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는 건데 제1회 언노운 북 페스티벌을 이게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래. 그림책, 처방, 뭐 문방구 이런 쪽에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일들, 그 작업들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이게 10일부터 10일이면 주말인가요? 주말 아마 그때일 텐데 그렇죠, 네. 배다리 일대에서 건책방 거리에서 하니까 좀 가서 좀 보시고 뭐 패치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 페스티벌이니까 책 관련 행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완전 야외는 아니지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거의 지금 끝물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비도 오고 이제 기온 떨어지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춥다고 하니까 조금 덜 추울 때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천 시민이 문화 시민이라는 저력을 한번 이런데 가주시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의미 없고 정체성 확보도 스스로가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짐 그 자체가 정체성이지 나는 무슨 뭐 있다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배달이 한번 가셔가지고 배달에서 엄청 많이 변했어요 사실은. 예. 그 책 관련 그 관련해서 단신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책 관련인데요. 인천에 여러분 알지만 인천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에 근대문학관이 별도로 있는 도시는 우리 도시밖에 없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이제 지금이 독서의 계절이고 하니까 인천과 함께하는 책 축제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게 4일부터니까 지났네? 예. 아니 4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가보면 문학관하고 이제 아트플랫폼 그 일대에서 뭐 어제도 뭐 책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역 문인들
한 자리 모여서 이제 문화 포럼도 하고요. 네. 시화 오랜만이네요. 시화전 이런 거 시화 전시도 하고 큐레이션 북큐레이션이라는 것도 운영을 한다며. 그러니까 10주년 행사니까 가서 기념품 좀 받으시고 또 가서 많이 그 근대문학관 쪽에 가서 책 이제 11월 가기 전에 이 배다리하고 또 신포동에 있는 아까 문제가 됐다고 하는 아트 플랫폼 바로 옆에가 한국근대문학관이거든요. 가서 좀 보시고 하면 가을을 좀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신으로 넣습니다. 저는요, 네. 이게 뭐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원장님 그 또 개인적으로 약간 불편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대구까지 갔다 오셨는데 짧게 한 말씀. 예, 대구는 그 대구 국제 아트페어가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열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아시아 네네. 아트쇼도 네네. 합니다. 그 전에 호텔 아트페어도 했고 대한민국 우리 미업에서 한 또 인천 아트페어도 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 가서 보러 갔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KF라고 하는데 이 서울을 다음에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서울, 부산, 대구, 서울, 대구, 부산. 예, 근데 이번은 아마 거의 두 번째 정도의 규모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못 열렸다가 다시 작년에 열리고 올해 다시 열렸는데 인천하고 내용들이 인천하고 대구가 약간 경쟁적인 분위기가 예, 있네. 근데 대구가 조금 또 풍성해 현재까지는 풍성해 보였고요. 작품도 저는 잘 그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최근에 추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여서 눈길 좀 끌었고 행사도 이거 좀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벤치마킹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올해 좀 일찍 했으면 좀 벌칠 텐데 서울은 보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인천이 연속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아시아 아트쇼도 2023년 아시아 아트쇼 11월 23일인가 네. 하시죠? 예, 자문위원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팁도 좀 있으면 좀 제공을 할까 싶어서 혼자 갔다 제가 왔어요. 이 질문하고 후회했어요. 뭐 한 거요? 소위 말해서 자문위원이라고 지금 있는데 네. 바로 옆집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가보고 이거 뭐 핑계댈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집은 아닙니다. 대구까지 3시간 30분. 비행기로 1시간이면 호주는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집간 거리가 비행기로 1시간 거리도 있대요. 일부러 차를 안 가지고 저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푹 잤습니다. 자서 좀 아무튼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라도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아니 뭐 저 아니면 위안은 됩니다. 다 할 텐데 지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봐야 뭐 평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뭐 책 많이 본다고 비평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강한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비교하기도 좋고 저도 그래서 한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예술과 예술 경영은 다른 거거든요. 아, 경영이 그렇습니다. 그 영어로 쓰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이게 앞에 퍼블릭이 붙으면 행정이고 그렇죠. 안 붙으면 경영인데 네. 사실은 예술과 예술 경영, 예술과 예술 행정은 구분되어지는 게 꼭은 아니지만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대구에서 그거 했다고 그러면 인천에서 그래서 버스 한 대를 가서 보고 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모르죠. 문득 들어가지고 제가 버스 갔다 왔는지 확인도 안 됐고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전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관계자들은 많이 보고 있겠죠. 어떤 형식으로도 보고 또 비교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둘이 갔다 오셨길 바라고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끝났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로 끝났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냐면 어찌됐든 거기도 대구시의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 그 아시아 아트쇼도 1억 5천 예산이 들어갔고 미협에서 한 것도 1억 들어갔고 호텔 아트피어는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차 계속 말씀드리는 건 모든 건 다 시민 예산, 시민의 혈세라고까지는 안 하겠죠. 세금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은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크기, 그 무게감을 좀 아셔야 될 필요는 있지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뭐 녹봉을 받는 부신 포함해서 문학생 의자 사인 요천이라고 인간을 섬기 여기 인간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는데 네. 하나를 모셔야 되는 건 진짜 맞는 말씀인 거예요. 네, 모시면 받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셔야 돼요. 혈세라는 표현에 오죽하면 거기다 피 혈자를 써가지고 혈세라고 했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했는데 뭐
말을 하다 마는 느낌은 좀 듭니다. 뭔가 좀 빼먹은 것 같아서 한 100일 지나면 이걸 하고 나면 열심히 이렇게 하시려고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제 뭐 다음부터 더 정교하게 할 거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간 버전을 조금씩 업도시키고 뭐 여러 버전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좀 정교화되면 여러분과 좀 더 가까운 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런 얘기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서 좋아요, 구독, 신청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래서 또 웃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보죠. 으라차차 인천이죠. 예. 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인천! 감사합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